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김태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할 강의 주제는 Introduction of Labeling Tool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제 강의가 오늘 1시간이랑 이번 주 목요일 1시간 이렇게 두 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처음에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방금 이현나 교수님께서 ITK 스냅을 사용하셨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그 유료 서비스인 에이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심화된 레이블링 툴을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 나서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의료 영상에서 레이블링뿐만 아니라 레이블링 그 밖에 이제 레이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원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저희가 수강생분들께 한 분 한 분씩 다 봐드리면서 잘 따라오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실습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뒷부분에 이제 못 따라온 분도 계시고 약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실습 자체는 이번에는 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이 각각의 기능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할 실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에이뷰라는 자체가 유료 서비스인데, 제가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 회사에서 컨택을 해서 인스톨 파일이랑 라이센스 한 달짜리를 좀 받아놓은 상태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께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한 달짜리 라이센스랑 인스톨 파일을 다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레이블링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고, 딥러닝 과정에서 레이블링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레이블링 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레이블링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오픈소스인 ITK 스냅 같은 경우 설치하는 과정이나 설치를 하였을 때 데이터를 인풋하는 방법, 기본적인 기능들, 또 매뉴얼 세그멘테이션과 세미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 나누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3D 툴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레이블링이 다 됐을 때 트레이닝 하기 전에 데이터를 익스플로이트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레이블링에 대한 인트로덕션인데요. 의료 영상에서 세그멘테이션이 즉 레이블링을 말하는 거고, 그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이냐고 이제 정의를 하자면 CT나 MRI나 울트라사운드 같이 의료 영상에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원하는 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딥러닝이나 AR, VR, 3D 프린팅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딥러닝의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달콤의 원본에다가 레이블링 데이터, 정답본을 알려주면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한 데이터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할 때 많은 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과정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노동적인 작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혹은 여러 작업자가 레이블링을 진행을 할 때 일관되고 정확한 작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 환자에 대해서 특정 장기를 오늘 레이블링을 한 것하고, 이제 한 달 뒤에 똑같은 환자에 대해서 똑같은 장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면은 이 두 개의 레이블링은 반드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특정 장기에 대한 경계선이라던가 그 레이블러에 대한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의료 영상에서 타입4 파일이 로우 레졸루션일수록 레이블링 작업이 매우 어려워지고, 영상 장비와 레이블링의 대상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CT에서는 본이 쉽게 레이블링이 가능한데 MRI에서는 본을
좀 보기가 약간 CT보다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레이블링 하는데 약간 부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단점을 약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링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툴을 사용함으로써 인력, 비용,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데이터의 일관된 퀄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고, 또 UI가 편리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링을 할 때 이 데이터 레이블링이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딥러닝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면은 메디컬 이미지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 즉 정답본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이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레이블링 데이터가 정답본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 툴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로 좀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무료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ITK 스냅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습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내일 모레 진행될 이 A뷰는 유료 서비스이고 내일 모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료 서비스랑 오픈소스랑 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 유료 레이블링 툴은 오픈소스에 비해 UI가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레이블링에 대한 작업이 시간도 좀 덜 걸리고 약간 편한 것을 좀 느낄 수는 있겠는데요. 약간 단점으로는 유료 서비스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약간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제 유료 서비스에 비해 많은 기능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레이블링에 대한 시간이 좀 약간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의료 영상을 가지고 레이블링을 좀 진행을 해본 케이스인데요. 뭐 이번 강의에서 진행할 키드니도 있고, 뭐 브레인이나 스컷, 에이올타나 스파인, 또 사이로이드 쪽에서 바테리나 베인, 그리고 카디아, 렁, 투맥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실습을 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ITK 스냅은 다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홈페이지가 뜰 건데, 상단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고 각자 이제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뭐 이런 서베이도 나오는데 그냥 스킵을 누르시고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스톨 하는 과정까지 정리를 쭉 했는데, 아마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제가 레이블링 하는 과정을 보실 거기 때문에 뭐 자료는 배포는 되니까 한번 강의 이후에 이 과정을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에 이제 데이터를 인풋하는 것부터 실습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ITK 스냅 이미 설치하셨나요?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TK 스냅 프로그램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데이터 인풋하는 방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파일에 보시면은 오픈 메인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브라우즈를 누르고 여기에 데이터를 인풋 시킬 바이콘 파일이나 니프티 파일, 뭐 아날라이즈 파일, 뭐 이런 거를 파일 경로를 찾아서 선택을 한 뒤 여기를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이 파일 포맷의 니프티라고 뜨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단 한 가지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게, 이 파일 경로에 한글 폴더명이 되어 있거나 약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파일 경로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이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쪽 부분이 XR 뷰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사지탈 뷰로 보이는 방향이고 이쪽이 코로날 방향 뷰고 이제 마지막이 3D 뷰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조작 키 뭐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면 이 왼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메인 툴바고요. 데이터는 제가 아직 공유를 못 드렸는데 제가 강의 이후에 데이터랑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창이 메인 툴바고요. 대부분의 작업은 이쪽에서 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면은 바로 메인 툴바에 이 커서에 클릭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이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 이 커서들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은 커서 포지션에 이러한 숫자들이 지금 변경이 되는데요. 사실 이 의료 데이터가 이 하나의 복셀마다 그 각각의 코디네이터가 고유의 코디네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이 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XR 방향으로 이미지가 변환이 되고 코로날 방향으로 이미지가 변환이 되고 마찬가지 사지탈 방향도 변환이 되고 마찬가지로 코로날 방향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 총 달콤의 슬라이스 장수가 82장이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있는 장수가 49번째, 49번째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줌 인아웃이 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줌 인아웃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이 바로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은 지금 여기에 활성화 창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뭐 2배로 확대를 할 수 있고 4배로 확대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축소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줌 인아웃을 할 수 있고 또 줌 투 패스 누르면 원래 그 줌의 그 포지션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커서가 지금 중점 말고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데요. 센터 커서를 누르면은 이 커서를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또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서 휠을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이미지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간단한 조작키 같은 것도 은근히 많이 쓰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릴 게 지금 이 정보창을 보면은 각각의 인텐시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인텐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 CT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HU 값을 말합니다. 그 HU 값이 뭔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CT에 대해서 고유한 그 넘버가 있고요. 뭐 물이 0이고 이제 물을 기준으로 이제 에어가 마이너스 2024까지 가고 그다음에 덴시티가 높은 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00까지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실습을 할 때는 우측에 있는 이 키드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해부학 구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실질이 있고 메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에오타를 기준으로 뭐 아테리나 베인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베인 혈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캔서가 존재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레이블링을 진행할 부분은 이렇게 실질 부분하고 캔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블링을 하기 전에 그 키드니가 잘 보이도록 이제 윈도잉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윈도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좀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 창에서 우클릭을 하면 콘트라스트 인스펙터라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에서 지금 3개의 포인트가 있고 이 3개의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이 콘트라스트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이 키드니가 잘 보이도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드니 기준으로 제가 값을 미리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값은 56으로 하고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56으로 하고 맥시멈 값은 258.6으로 설정을 해서 일단 이러한 콘트라스트를 조정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매뉴얼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세미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반자동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 한 장 마스킹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매뉴얼 세그멘테이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툴바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세 번째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제가 마스킹할 신장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런 포인트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이런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포인트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CGL 부분을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주면 이거를 이제 클로즈 시키면 아까 분홍색 라인에서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밑에 하단에 억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블링이 된 거고요. 지금 이 한 장에 대한 레이블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 거고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실제 부분인데 지금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억셉을 누르면 비어있는 부분까지 이제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슬라이스 여러 장이 있는데 이 48장에 대한 레이블링을 완료한 거고요. 만약에 49장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 마스킹이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전과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어주고 클로즈 한 다음에 이렇게 억셉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키드니가 포함된 모든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는 게 매뉴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이 인버트 폴리곤을 누르고 억셉을 누르면 지금 아까 전에는 이 안에 있는 범위에서 마스킹이 됐는데 지금 인버트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마스킹, 이 범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러한 부분에 지금 마스크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 이런 폴리곤 기능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브러쉬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브러쉬 기능을 누르면 이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네모난 칸이나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냥 드래그를 하면 쉽게 마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옆쪽에 약간 치질 부분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반대로 우클릭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지우는 기능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 원에 대한 사이즈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장 한 장 이미지를 그리는 것인데, 이러한 브러쉬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 그리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3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슬라이스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원래 이 정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스가 마스킹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3D 자체로 세그멘테이션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활성화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는 활성화 안 했을 때는 그냥 이 원 자체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활성화 했을 때는 이 원이 3D로 봤을 때는 구 형태로 바뀌어서 활성화 마스킹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제가 했던 여기를 기준으로 3D로 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어긋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를 기준으로 지우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좀 반복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냥 2D 이미지로 한 장 한 장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약간 3D 쓰는 이유가 좀 편하고 빠르게 하려고 쓰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링을 저희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제를 하나 할 거고 캔서도 하나 할 건데 지금 마스킹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랭키마만 이렇게 하나만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랭키마 만약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면 지금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액티브 레이블이 있고 지금 레이블 1으로 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던 건데 지금 레이블 2로 변경을 해주시고 캔서를 그리면 캔서가 따로 마스킹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랭키마랑 캔서랑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랭키마랑 캔서랑 그 경계선이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마스킹에 대한 약간 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00으로 두면은 마스킹만 보이게 되고 점차 낮추면은 뒤에 있는 이제 이미지 영상이랑 마스크랑 같이 볼 수가 있고 아예 0으로 놔둬버리면은 이제 마스킹이 아예 가려지는 하이드가 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다 하면은 레이블링은 완성이 되는데 지금 강의에서는 제가 한 장 한 장 그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일단 대충 이제 매뉴얼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약간 제대로 된 분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다 지우고 다시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왔던 상태로 이제 다시 하고 네. 지금까지 했던 게 매뉴얼 세그멘테이션 방식이었고 여기 옆에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뭐 이러한 창이 뜨는데 이 기능 자체가 세미 오토매틱으로 자동화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활성화 창이 뜨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난 칸이 여기에서 없었던 게 이렇게 네모난 칸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ROI를 설정을 하는 건데 RO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키드니 ROI를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 범위 외에 있는 부분에서는 마스킹이 안 되고
이 내부에 대해서만 마스킹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우선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XRV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사지탈 뷰에서도 키드니의 높이에 맞춰서 제가 세그멘테이션 할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키드니가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그멘트 3D를 누르면 이제 그 제가 ROI 설정했던 만큼의 영상 뷰가 변경이 됐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새로운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미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스텝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가 스레스홀딩 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스레스홀딩 값을 지정을 함으로써 이 각각의 이제 아까 전에 HU 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HU 값이 이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마스킹을 하겠다라고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드니에 대한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덴시티를 일단 키드니에 맞춰서 최소 10으로 두고 맥시멈으로 393을 주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것처럼 파란색 영역하고 하얀색 영역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 영역은 이 스레스홀드 범위 외에 있는 영역이라서 세그멘테이션이 자동적으로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 하얀색 부분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 엑세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 에디드 버블이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커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버블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퍼지면서 세그멘테이션이 될 예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그멘테이션 할 부분 영역에 대해서 뭐 무작위하게 이렇게 버블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버블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각각 X, Y, Z에 대한 코디네이션이 나오고,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거를 누르면 딜리트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누르고 또한 이 라디어스를 누르면 이렇게 반지름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키드니 범위 내에서 무작위하게 버블들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바로 넥스트를 누르면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버블로 선택했던 영역들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재생 버튼만 누르면 지금 다음과 같이 빨간색이 퍼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게 자동적으로 지금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키드니가 모두 이제 분할이 되었으면 멈춤을 누르시고 피니쉬를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반대로 됐네요.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처럼 반대로 된 이유가 지금 아까 전에 설정값을 지금 인버트 폴리곤이라는 기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마스킹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마스킹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범위 말고 그 외의 범위가 지금 마스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를 푼 상태에서
다시 아까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RY를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넣은 다음에 엑시트를 누르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버블들을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마스킹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피니시를 누르면 아까와 다르게 이제 제가 원하던 파리키마 영역에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된 거를 자동적으로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지금 퍼지는 강도에 따라서 안 된 부분도 있고 약간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오토매틱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매뉴얼 세그멘테이션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아테리들이 스레스홀딩 값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우는 기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고 추가해주시고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레이블링이 완료됐으면 이제 이거를 3D 뷰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칸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아까 세그멘테이션 했던 게 이렇게 3D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캔서 부분하고 같이 하나의 레이블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부분, 캔서 부분을 다 지워주시고 레이블을 변경을 해서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장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캔서 부분이 이제 마스킹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다 레이블링에 대한 모든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3D 상에서 3D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서 이러한 스카페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고 레이블을 세 번째로 바꿔주고 클릭 그래서 일단 클릭을 하고 두 번째로 클릭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이러한 선이 생기고
플랜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억셉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아까 플랜의 기준으로 잘려서 새로운 레이블링이 즉 세 번째 레이블링이 이렇게 되는 것도 3D 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주 사용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게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게 이러한 파렌키마 볼륨이나 이러한 캔서에 대한 길이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길이 측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제 라인 앤 앵귤러 모드를 클릭한 다음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길이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노테이션을 좀 남기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누른 다음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펜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노테이션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능도 있고 또 각각의 레이블링에 대해서 볼륨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인센시티에 대해서 좀 평균값을 보고 싶거나 뭐 이러한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 세그멘테이션 탭에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전국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레이블 1이 빨간색을 말을 하는 거고 이 레이블 2가 캔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볼륨이라는 게 있고 각각의 볼륨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나타나고 또 이 이미지 각각이 이제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블링이 포함된 복셀이 몇 개인지 다 카운트가 되는 것을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인텐시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시면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모두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레이블링을 다 했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리프티 파일이나 뭐 다이콘 파일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프티 파일로 좀 익스포트를 하는 과정은 세그멘테이션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세이브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아까 인풋 했을 때와 같이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 제가 저장할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뭐 네이밍을 히든이라고 해주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했던 경로에 지금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익스포트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목록이 나올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개 다이콘 원본이랑 레이블링한 데이터 이 두 개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으시면은 레이블링에 대한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아까와 같이 처음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이 마스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마스킹 했던 거를 좀 불러와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레이블링 하면서 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오픈 세그멘테이션을 누르고 그 저장했던 히든을 열기를 누르고 엑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레이블링 했던 것도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좀 이러한 레이블링이 완료했는데 또 추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따로 수정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했던 기본적인 레이블링 툴은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오늘 진행했던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어느 툴에서나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내일 모레 진행할 실습은 지금 했던 기능에 더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심화된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세그멘테이션 외에 체스트 TA나 뭐 박스 레이블링 같은 경우도 가능하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 ITK 스냅으로 엑스레이 데이터도 가능.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게 레이블링 툴을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게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ITK 스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엔도스코피 레이블링이나 병리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레이블링 툴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사진용이랑 의료 영상이랑 좀 분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엑스레이 데이터도 보통 ITK 스냅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게 엑스레이 데이터로도 ITK 스냅으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데, 보통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ITK 스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ITK 스냅이 조금 오픈소스다 보니까 기능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레이블링이 좀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다른 툴을 좀 사용하긴 합니다. 이거는 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지금 미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 제가 미믹스에 대해서를 좀 포함을 안 시킨 게 이 미믹스 소프트웨어 자체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 몇 천만 원 단위로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좀 사용을 하더라도 좀 수강생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도록 A뷰를 넣은 건데 사실 큰 차이는 없고 네, A뷰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미믹스에서 레이블링한 마스크들을 어떻게 익스포트 하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이게 미믹스도 되게 여러 가지로 버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마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버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면 마스크로 익스포트가 안 되게 리믹스에서 좀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7버전이나 19버전 이런 기능을 보면은 마스크 인포메이션에 보면은 우클릭을 하다 보면은 마스크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미믹스가 깔리지가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익스포트를 시키면 그 이미지 파일로 쭉 나오면서 바이너리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는 버전이 있고 안 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